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바로 불확실성이 되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관련된 대응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금요일장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사님과 같이 볼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경기 침체 우려감과 변동성 확대. 오늘 키워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이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꼽아봐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키워드 두 가지를 꼽아봐라.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또 올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한다. 사실 이 두 가지 핑계, 이유들로 인해서 주식이 가장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두 가지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이 FOMC 전후로 해서 경기 침체가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 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이후에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75bp 올린 우려감이 아니라 향후에 4.4%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 점도표. 파월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좀 더 우려감이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어젯밤 미국 증시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의 모습은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비슷한 모습이 장 흐름상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도 그렇고요. 어젯밤에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 가면서 단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좀 줄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일 좀 더 강하게 나온 것은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다. 그럼 금리 강하게 올라가면 시중에 있는 자금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유동성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첫 번째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어젯밤에 발표됐던 8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둔화되는 지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까지 했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장 초반에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있는데 4.4%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전일 급등을 했습니다. 3.5% 넘었을 때도 10년물 기준으로 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우려감을 많이 가지면서 시장에 주식이 좀 하락하는, 투심이 위축되면서 주식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3.7%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 급등하는 게 이 4.4%에 대한, 올해 4.4%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채권 금리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이런 우려감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이 NDF 달러 원 환율 1개월물이 1,405원 1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1,405원은 원래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전일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10원 5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409원 70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소폭 하락 정도는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달러의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을 다시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경기 침체입니다. 사실 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갔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발표된 이 CPI는 좀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 10월 달에는 CPI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CPI 좀 낮게 나오면 그러면 이 시장의 우려감 줄어들면 주식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좀 아니고 시장에 좀 이 부정적인 심리가 좀 더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좀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심리가 경기 침체로까지 키워드를 바꾸는 이런 것까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막판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반발 매수세에 오늘은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반발 매수세, 이제 그만큼 바닥을 좀 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 정도로 최근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이렇게 부담되는 환경에서 볼 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실적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실적 시즌 3분기 돌입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오늘 시장에 좀 연결해 볼까요? 네, 어제 섹터별로 좀 우려된 부분은 반도체가 좀 안 좋았죠. 엔비디아가 사실 긍정적인 코멘트가 전일 나오면서 소폭 상승했었는데 어젯밤에는 기술력 개선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느려질 수 있다. 사실은 왜 이런 얘기가 당장 어젯밤에 영향을 미쳐서 엔비디아의 5% 하락을 가져왔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유가 이겁니다. 뭐 기술력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으로 이 엔비디아 하락했고 AMD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제 반등한 종목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테슬라는 뭐 테슬라 리콜 이러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상승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 페덱스가 0.84% 상승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이 물류비에 대한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23년에 이 딜러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된다. 결론적으로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 레나 같은 경우는 경쟁사보다 자산 회전율이 좋아서 이것도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FDA가 이 비서세포 폐암 치료 약물을 승인했다. 이것도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죠. 올라간 종목들, 머크 같은 경우도 다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돈 들어오죠. 이 중국 전기차 업체, 이 리오토 같은 경우는 SU 모델 조기 출시해서 잘 팔릴 건데, 조기에 출시한다. 그럼 매출 늘어난다. 이것도 실적 늘어난다는 얘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항공이랑 여행 전체적으로 섹터가 좋지 않았는데, 트립닷컴에서는 매출은 감소했는데 순손실 폭이 감소했고 3분기 예약은 올라간다. 이것도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진 종목들, 섹터별로 지금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섹터 안에서도 여행 섹터 안 좋았는데 트립닷컴 좋았거든요.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도 낙폭 과대해서 반발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 매우 높고요. 좀 전에 제가 지금 종목들 막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실적 좋아지죠. 이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 내수 관련한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도 좀 보면 되겠구나라는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 또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세계 쪽으로 봐주시는데요. 이제 어떠한 포인트로 연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CJ 제일제당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수주를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내수주다라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내수주가 좀 재미가 좀 없죠. 주식에 대한 탄력도 이런 거는 수출주라든지 기술주 이런 종목들, 바이오 관련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이고, 이 주가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재밌고,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인데, 이 시장이 좀 불안할 때에는 내수주를 좀 모시는 것도 한 가지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수주가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특히 기관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내수주 중에서 제가 그래서 실적 호조 종목, CJ 제일제당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고르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습니다. 내수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 상승 폭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보수적으로 보면 한 1,900억, 긍정적으로 좀 액티브하게 보면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상승한 정도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 설명을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특히 동남아 쪽으로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인천공항의 면세점 신세계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외 여행객 수가 확 증가했고 코로나 확진자 수 줄어들었고, 코로나 확진자 수 줄어들면 백화점 매출 좀 더 긍정적이고 외부 활동이 좀 더 액티브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여행 많이 가게 되면서 면세점 좀 더 사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세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진한 시장에서는 재미없는 내수주를 한번 보는 것도 답답한 시장에서의 해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럼 신세계가 이제 다른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좀 더 좋습니다. 다른 백화점 중보다도 실적이 가장 좋은 백화점입니다. 이 신세계 이 백화점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2분기도 좋고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보다도 좋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2분기 좋았는데 3분기는 더 좋습니다. 특히 실적의 좀 질을 따져봤을 때에도 의류 쪽이 마진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백화점 가보면 사실 지하에 있는 식음료관은 이 백화점으로 고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부분들, 그러니까 마진보다는 고객 유치용이었고요. 1층부터 이제 명품이 시작되죠. 1층, 2층은 명품이라서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은 좀 적습니다. 백화점의 마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3층부터 있는 이 의류거든요. 근데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지면 3층, 4층, 5층에 있는 의류 소비가 확 줄어들고 고객이 정말 한 명도 없는 층이 있을 정도로 의류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의류를 명품 바로 위에 있는 3층, 4층 여기에 배치하는 이유는 마진율이 가장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세계가 이 의류 쪽 마진이 2분기도 좋았고요. 3분기 굉장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좋은데 마진율,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면세점 말씀드렸는데 해외여행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신세계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제 반사수혜,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또 관련된 품목들의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세계가 어제는 좀 부진했잖아요. 24만 2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나 잡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는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 보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9월 6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기관은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연기금과 투신, 보험, 기관이 굉장히 좀 사랑하는 종목인데요.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고, 이평선 121선까지 다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위에 매물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 정도죠. 사실 26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2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불안한 시장, 윤정식 이사는 무겁지만 안정적인 내수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신세계 목표가 27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